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7화부터 10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임페리움의 클로브대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임페리움은 베아트리스라는 여제가 지배하는 꽤나 규칙적인 사회네요. 현재 아리는 리우와 함께 도망을 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이들을 따돌리네요. 그리고 아리는 자경단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린의 화려한 움직임을 보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한편 임페리움의 감옥에서는 로이드가 와이드파이어를 탈옥시켜주는데 그녀는 로이드를 적으로 오해하고 로이드를 공격합니다. 로이드는 불의 힘과 비슷한 능력을 이용하는 와이드파이어를 보고 당황하지만 자신은 그린 닌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와이드파이어는 이를 믿지 않았으며 이때 임페리움의 군사가 와이드파이어를 공격하고 로이드는 그녀를 구해줬으며 그때부터 그녀는 로이드를 믿기 시작하네요. 상황은 솔라의 상황으로 넘어가서 솔라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한 멘토를 만났는데 그 멘토는 도라나를 소개해주며 솔라를 협박해 그녀가 과거에 만들지 못한 장치를 왕성하게끔 시킵니다. 이후 구름의 왕국에 남은 리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녀가 구름의 왕국에서 발견한 운명 속 내용에는 5번째 병합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드래곤들의 사망 코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리아는 이 뜻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지도를 발견합니다. 상황은 다시 아린으로 돌아와 INTPS, MBTI인가? 어쨌든 이들에게 스피니쉬를 보여주는데 근데 INTPS들은 킬러가 되는 것이 꿈이고 드래곤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그때 리우가 발소리를 내고 그들은 쓰레기통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로이드는 와이어파이어와 함께 임페리움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와이드파이어는 가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로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라바드래곤, 히트이브를 탈옥시키고 히트이브는 와이드파이어를 와이어랜드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솔라, 본명 에나는 잡혀있던 드래곤 솔라를 데리고 임페리움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레튼을 만납니다. 그녀는 능력을 이용해서 메카를 만들려고 하지만 능력은 불완전하게 발휘되고 그녀와 드래곤은 잡힙니다. 도라나는 장치를 작동시키고 드래곤들의 힘을 빼앗았는데 새롭게 탄생하는 임페리오 드래곤, 이명 오치. 이때 이것을 하게 된 로이드 일행은 잡혀있는 모든 드래곤들을 풀어줍니다. 이어지는 와이드파이어의 과거의 상. 와이드파이어는 비행기 사고로 와이드랜드에 도착하는데 부모가 없던 와이드파이어를 히트이브와 유아용 로봇이 키워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페리움의 군단이 히트이브를 잡아가고 와이드파이어는 히트이브를 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와이드파이어와 로이드는 드래곤과 함께 임페리움을 탈출합니다. 한편 ITPS들은 리우를 발견하자 아린에게 실망을 하는데 아린은 도주 중인 로이드를 발견합니다. 도주 중인 로이드를 레튼이 막으려고 하지만 라스가 레튼을 연구실로 불러서 레튼은 이것을 포기하고 연구실로 갑니다. 연구실에선 베아트리스에게 명령을 받은 라스가 수많은 임페리움 드래곤들과 클로 군대를 데리고 전투를 준비하네요. 이후 카이의 상황으로 넘어와서 카이는 혼자 게임 중인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고 어떠한 에너지가 카이를 인도합니다. 로이드 일행에 아린이 합류하지만 리우는 적들에게 잡혔습니다. 솔라는 드래곤 솔라와 함께 연구실을 탈출하고 로이드 일행에 합류. 대규모 전투 속에서 솔라는 적들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아린과 솔라는 리우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편 카이의 상황으로 넘어가 카이는 에너지를 따라가던 도중 리아와 재회합니다. 9화의 시작은 로이드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로이드는 마스터우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날씨와 계속되는 실패 속에 훈련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마스터우는 로이드에게 평온을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는 언급을 하며 로이드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상황은 현재로 넘어가서 전투 중인 로이드는 꽤나 고전을 하게 되네요. 한편 아린과 솔라는 멍청하고 잠만 자는 경비병들을 넘어서 임페리움의 보안시설로 도착합니다. 임페리움의 다른 곳에선 꼬마가 리우를 베아트리스 여제에게 넘기고 여제는 라스를 호출하네요. 이후 수도원의 지하에 있는 카이와 니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사실 니아는 수도원의 지하로 온 것이 아닌
카이와 같이 어떠한 목소리를 따라서 구름의 왕국의 지하로 온 것이었습니다. 즉 이곳은 차원을 연결하는 통로와도 같은 곳인 거죠. 임페리움에서는 와이드파이어와 로이드가 임페리움의 군단과 전투를 하지만 역시 쉬운 전투가 아닙니다. 그때 솔라와 무전이 연결된 로이드는 리우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하필 리우는 임페리움의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스를 불러온 여자는 그에게 리우를 고문하여 닌자들의 반란을 막으려고 하는데 베아트리스는 라스가 다른 차원 속 존재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스의 기원은 키마? 한편 상황은 카이와 니아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어떠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작동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작동시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장치를 작동시키네요. 같은 시각 여제가 있는 임페리움의 연구실에 도착한 아린과 솔라. 그때 리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빼앗기 위한 장치가 발동이 되는데 상황은 로이드한테로 넘어가 전투 중인 로이드는 마스터우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작전을 변경하여 임페리움의 항공을 공격합니다. 이에 화가 난 여제는 임페리움 군단에 합류하여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네요. 카이와 니아는 신전에 있는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그곳에서 잔이 나타났고 잔은 신전의 장치를 조작하여 임페리움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임페리움에서는 솔라와 아린이 적들에게 잡히고 로이드와 그의 일행들이 전투에서 밀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카이와 니아 그리고 잔이 등장합니다. 임페리움의 사원 앞에서 전투 중인 닌자들과 임페리움의 군단들. 하지만 카이와 니아, 잔이 합류했음에도 닌자들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 닌자들은 사원 안으로 도망치는데 아린과 솔라는 다행히 속박에서 벗어나 적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리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라스가 등장하네요. 한편 임페리움의 사원 안에 있는 닌자들은 사원 아래 임페리움의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상황은 아린과 솔라로 넘어가 아린과 솔라는 협력하여 라스에게 피해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라스는 아린과 솔라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이후 로이드의 상황으로 넘어가 로이드는 잔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의 동력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거대한 드래곤이었습니다. 로이드는 이 드래곤을 구해주려고 하지만 이 드래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드래곤은 자신을 근원의 드래곤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임페리움에 갇힌 이후 차원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신 로이드가 원소의 마스터 힘을 알아보고 그에게 힘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근원의 드래곤의 힘은 손짓만으로 임페리움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들인다면 로이드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모두를 위해서 이 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로이드는 원소의 힘의 문양과 닌자들의 무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편 라스는 솔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리우를 잡아둔 장치가 파손되었고 리우한테서 힘을 받은 솔라는 라스를 제압하고 아린과 함께 이곳을 탈출하네요.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사용하는 로이드는 닌자들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후에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솔라의 일행이 합류하고 임페리움의 헌터들을 제압해 성공적으로 도망칩니다. 연한 로이드는 수동원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닌자들이 돌아오고 이제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아린에게 로이드는 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닌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를 위로함과 동시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한편 처음으로 패배한 베아트리스는 라스의 장군 지위를 해제하고 이제부터는 직접 자기가 전투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이것까지가 7화부터 10화의 스토리였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액션이든 스토리든 평타 이상은 뽑아준 것 같아서 저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1화부터 10화까지가 드래곤즈 라이징 일부의 스토리인 만큼 2부로 분류되는 11화부터는 몇 달 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